2019년 9월 2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유로존에서 들려온 경기 우려 소식 때문에 소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27,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종가로 접어들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고요. 다우지수는 겨우 0.06% 상승을 지켜서 26,94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주 5일 방송으로 바꿨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미쓰리가 좀 뭔가 재충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미쓰리 너 쉬어야 돼 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주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달라진 거는 목소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참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제 스스로 전생에 일하는 백정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일하는 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대로 놀 줄도 모르고, 제대로 쉬는 방법도 모르고요. 또 왜 쉬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술 마시는 거. 참 되게 단순하고 조촐하게 인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증권회사 입사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마치 내가 책임지고 의무감으로 지켜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자리를 배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미쓰리 너 증권사 근무할 때 미국도 갔다 왔다며 그거 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갔던 미국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사직서를 써놓고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떠나버려야지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에 가서 재충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도피성 미국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실 뭐 편했겠습니까? 그죠? 물론 사직서를 써놓고 둘 털어버리고 떠나자라고 갔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스스로 그래 내가 툴툴 털어버리는 거야 뭐 까짓 거 그만두면 말지 이렇게 마음은 먹습니다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렇게 뭐 되게 조촐하고 단순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은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잠을 좀 자보자. 근데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행운이가 새벽에 계속 저를 깨우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뭐 행운이를 이렇게 가둘 수도 없고, 그래서 금요일 날 낮에 행운이를 계속 이제 굴렸죠. 한강도 데리고 가고, 막 졸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애를 잠을 못 재우게 하고, 잠을 안 재우고, 뭐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새벽에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깨우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서 두어 번 정도 새벽에 눈을 떴지만 그래도 한 새벽 5시까지 침대에서 뒹굴었던 야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니까요. 아이고 그냥 몸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그냥 방송할까? 뭐 이런 생각. 참 잘못된 생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재충전을 위해서 둘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다 그냥 어찌 보면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거고, 하는 거고, 뭐, 그러는 거겠지라고 스스로 또, 예,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우지수는 어쨌든,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회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면,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셨던 할머니가, 이제 오직 제가 귀가하는 것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의 귀가와 함께 저를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푸십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죠. 오늘 어떤 일 있었니? 뭐 어쨌니? 니네 지점장은 뭐 어떠니? 뭐 니네 회사 직원 아무개는 어떠니? 그러니까 너무 할머니께서 저의 어떤 그런 생활까지 좀 깊숙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지점장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아마 아실 거라고,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노인네가 이제 이해가 되죠. 아이고, 그냥 금쪽같이 키운 손녀가 그냥 옆에 꼭 그냥 데리고 있고 싶고, 꼬깃꼬깃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은 이해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하루 종일 그리웠던 마음에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어땠니? 뭐. 그 저는 이제 그거를 할머니한테 다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뭐 어쨌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근데 왜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성인이 되면 아유 퇴근하고 와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뭐 퇴근하고 와서 뭐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생활 안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할머니한테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을 굳이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막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다 저를 볶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야,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사생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아주 차츰차츰 할머니를 어찌 보면 제가 길을 들인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집에 가자마자 제가 100이라는 거를 다 얘기했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 100가지 중에 뭐 한 50가지, 30가지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독촉하지 않고 뭔가 저의 개인적인 공간이 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쯤 됐을 때 저에게 일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독립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이제 익숙해진 거죠, 할머니가. 제가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툭툭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어땠어? 하면 뭐 괜찮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밑에는 엄청난 일이 있죠. 야, 무슨 일 있니? 뭐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야, 있지. 나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데 혹시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할머니가 물어보셔도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밑으로는 예 엄청난 일들이 막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글쎄요, 할머니도 약간 촉이 좀 있으셔서 아유, 나 꿈이 좀 뒤숭숭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뭐가 문제야? 할머니 나 한 달 뒤에 대리로 승진해. 뭐 이렇게 이제 안도의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제 믿고 싶으셨고 또 믿으셨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집으로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문서가 막 이제 특별 등기로 이제 막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특히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이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9월 23일 날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유로존 경기가 부진해서였습니다. 즉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문제. 그러다가 장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상승은 했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등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 일도 없어. 아, 괜찮아.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느낌. 예. 정말 괜찮을까? 예.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야야야. 정말 괜찮은 거 맞냐? 나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데 뭐 이런 느낌처럼 증시는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지만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2190선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2100포인트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포인트에 대한 기대까지 이제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앞서도 한번 여러분 1900에서 2000 가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2000에서 2100 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야 미쓰리 뭐가 어려워? 지금 벌써 당장 2090에 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는 생각은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왜 그래 뭐 이런 느낌 뭐 지금 대한민국 뭐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은 막 나오고 있지만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전혀 그런 것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고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사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누구도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예 뭔가가 있는데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북한 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약간 좀 덮어 씌우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곧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 곧이라는 표현, 예, 우리가 영어로 순이라고 하는데 그 순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에 야, 곧 그렇게 될 거야. 곧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곧이라는 시간적인 기간과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곧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늘 트럼프 대통령은 곧, 조만간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요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아마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긴장이라기보다는 그래 뭐 갑자기 지난번 잠정치가 2.0이 나왔는데
뭐 갑자기 3.0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초조해질 거라는 거. 그러한 초조감이 바로 연준을 압박하게 되는 상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향한 비판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뭐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경제 중요한 위험은 어찌 보면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역 전쟁 때문이라는 것을 연준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너 트럼프한테 휘둘리지 마. 이 얘기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저는 나름대로 그냥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지난번 9월 달에 금리 동결해 버릴 텐데.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저보다 큰 인물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뒤끝 장렬 이러진 않겠죠. 그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한테 뭐 미쓰리 되게 뭐 쿨한 것 같기도 한데 막 뒤끝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요, 절대 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절 알아요. 저는 쿨하지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 쿨한 척 할 뿐이죠. 쿨한 척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쌓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한 4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뭐 개가 똥을 끊죠. 그죠? 제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깊숙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좀 배제시키자.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저는 절대 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어찌 보면 가끔씩은 또라이 같고 뭐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의견도 제가 제시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제시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뒤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끝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쿨한 사람들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쿨? 그럴 수 있어. 근데 뒤끝 있는 사람들은 제가 도대체 나한테 저 얘기를 왜 저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제가 뒤끝이 너무 장렬해서 어떤 상황을 다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 같은 방송 컨셉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제 뒤끝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뉴욕 증시 잠깐 살펴볼 거고요. 영국 이야기 짚어볼 거고 그다음에 경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사실 경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뭔 소리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진짜 평온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황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이날 독일에 대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두 나라가 크게 시장을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아르헨티나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헨티나는 10월 27일 날 대통령 대선을 좀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얘기가 검색이 안 돼요. 제가 구글에다가 매일매일 아르헨티나를 검색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왜 안 나올까? 아르헨티나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에 제가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기업인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 쿡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모든 기업이 어떻게 계속 좋을 수가 있냐. 가장 오래된 여행사도 이제 뭔가 이제 명을 다하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전 이런 거죠. 굳이 왜 지금?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 쿡만 이번에 파산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25개가 파산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잘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 경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조용한데 꼭 어디선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보면 이런 녀석들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A였습니다. 트리플 A 더블 플러스였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신용 등급을 보유했던, 그러니까 유지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거기서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지금 사실 경제 지표가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제가 의심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좋다라는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그런 리스크들이 어디선가 문제를 터뜨리는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거죠. 리먼 사태 때문에 얼마나 그 안이 썩어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고 그 월가의 그 어떤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안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고 뭔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괜찮을 거야라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였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2090 와 있고 조만간 2200 간다고 하고 미국도 아무런 문제 없어. 독일에서 PMI 지표가 안 좋아? 그래? 일단 하라고 시작했다가 그거는 남의 문제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미국 내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물론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있지만 지금은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전 이게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제 유가가 지금 이날 배럴당 55센트 0.95% 상승해서 58.64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재료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각국이 부양책하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재료일 수도 있죠. 주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원유 수출의 가동 건수라든가
아니면 뭐 오펙과 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되는 보고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짜잘한 재료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 시장에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사우디 원유 시설이 피격을 당하면서 공습을 당하면서 하루에 570만 배럴 생산을 못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사우디가 아니야 뭔 소리야 우리 50%다 회복했어. 우리 9월 달에 다 100% 복구할 수 있어. 이렇게 안도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자꾸 주변국들에게 야 우리한테 원유 좀 팔아.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니 뭐 이제 9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원유를 이렇게 요구하지? 그러면 사우디 쪽에서는 야야 그거 미리 계약한 거야. 계약했으니까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우리 9월 안에 다 복구할 수 있어. 라고 했잖아요. 이날 국제유가가 0.95% 55센트 상승한 이유가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75% 회복이 됐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공급 감소 불안감은 남아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론 뭐 월가라든가 이런 그 전략가들이 제시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우디 원유 이거 생산 복귀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걸릴 텐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우디를 공격한 예멘 반군이 야 우리가 얼마나 타격을 줬는데 그렇게 사우디가 금방 복구하냐? 그거 안 될 텐데 금방 복귀한다고 한 사우디가 거짓말한 걸 텐데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자꾸 주변국에다가 원유를 요구하는 걸 보면서 쟤네 뭔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우디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뭔 소리야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해드리는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되잖아요.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멀쩡합니다. 그죠? 뭐 좀 자칫 잘못하면 어딘가 뭐 삐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찰과상 같은 거를 우리는 뭐 이렇게 찰과상을 찰과상을 당한다고 하나요? 뭐 찰과상을 입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진 않죠. 그러나 15층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잘 떨어져도 그러니까 웬만큼 운 좋게 떨어져도 이거는 속된 말로 반병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 자 보세요. 미쓰리가 표현하는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유를 먹이고 영양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살아날까봐 계속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다시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거지만 지금의 유동성은 매일 내 새끼한테 한우 스테이크를 먹이는데 아유 이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 이제 스테이크 못 먹이고 이제 삼겹살 먹일 것 같아. 안 돼. 스테이크 먹여야 돼. 이거거든요. 이거라고 제가 비교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좀 돼지고기 좀 먹이면 어떠냐?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꼿꼿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빳빳하고 아주 견고하진 않아요? 견고하진 않은데 힘을 꽉 주고 있는 그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우아한 척. 마치 백조가 물 밑에서는 그냥 그 두 발로 그냥 지랄 연병하고 파닥파닥 거리고 헤엄을 치지만 물 위 수면 위에서는 우아하게 세상 우아한 백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 우아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아함은 이 유동성을 버티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우디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상태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뭐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긴 뭐가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일이 있겠지. 도대체 뭔데? 라고 우리 투자자들은 요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날 다행스럽게 미국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미국 경제지표죠. 미국에서 발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시장조사업체인 IHS 마킷에서 발표하는 9월달 제조 PMI가 8월달엔 50.3이었는데 9월달엔 51로 상승했고, 서비스 PMI 지표도 9월달에 50.7이었는데 8월달에 50.7이었는데 9월달에 50.9였다. 상승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아니 9월 초에 발표했던 제조 PMI 지표는 50을 이탈했다고 경기 부전 얘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8월달 지표가 50.3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디 거예요? IHS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9월 달에 기준선 50을 이탈했던 건 어디 겁니까?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지표예요. 제가 이 PMI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 PMI 지표를 발표하는 ISM이 있고 IHS가 있는데 미국 이 녀석들은 꼭 그 두 지표 중에서 잘 나온 지표를 이렇게 제일 위에다 놓더라. 즉 ISM에서 발표한 지표는 50 이하인데 이날 경제지표 좋았어요. 미국 경제지표 좋았어요라고 했던 경제지표는 ISM이 아니라 IHS 마켓에서 발표한 지표였고요. 어쨌든 전월 대비 잘 나왔다. 좋다고는 하는데 그냥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봐봐. 야, 미국의 제조 PMI 8월 달에 50.3이었는데 지금 51이야. 좋아졌어. 야, 아니 제조업 지표 이거 50 이하로 떨어졌다며. 우리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기보다 이런 거를 의심해서 해댈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부에서 과연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떤지, 영국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런 얘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